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영원하죠. 영원. 네, 영원해요.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애를 안 낳아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 애를 낳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동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든 결혼이고 출산이고 늘리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 그 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수도권 가구당 평균 가격이 신축이 구축의 상승률보다 무려 29배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현상, 이거 어떻게 앞으로 더 계속 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건 영원하죠. 이게 영원한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 시장을 볼 때 홍콩, 싱가포르처럼 보시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된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이게 주택에 사시는 나라랑 비교하셨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아파트를 이렇게 대형 회사가 짓는 경우도 없어요. 아파트 짓는 건설 회사들이 다 초대형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에서 마치 자동차 신제품을 내놓듯이 10년 주기로 아파트가 크게 변해요.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신축을 못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한 약간 한탄이 좀 있는 거예요.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5년 한번 집 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계신다면 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2005, 6년에 지어서 지금 한 20년 아직 안 된 아파트들도 꽤 좋은데 신축이 등장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요즘 2024년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도 가보시면 기절한다고요. 너무 좋아서. 기술의 진보와 각 기업들의 노력이 맞물리다 보니까 신축이 매우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부동산의 기본은 자리잖아요. 자리, 로케이션. 자리가 좋고 신축이어야지, 자리가 나쁘고 신축이면 이 신축의 가치가 끝나는 순간 끝인 거죠. 특히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신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반포가 비싸냐? 자리가 좋고 신축이니까 그렇죠. 압구정은 왜 그러냐? 자리는 좋은데 구축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압구정은 반포 신축만큼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재건축 할 거니까. 그럼 슬슬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로직은 그냥 절대적으로 자리가 다 모든 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다 신축을 갖다 붙이면 더 좋아진다.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용성 가격도 쭉쭉쭉 가는 이유들이, 이 자리면 꽤 괜찮은 입지인데 개발이 되니까 확 좋아졌고, 계속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더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 신축이 좋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나 그 단지가 크면 클수록 신축의 가치는 더욱 배가 됩니다. 같은 입지라고 한다면 신축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축으로 가기에는 좀 삶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준신축으로 또 몰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준신축은 몇 년 기준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준신축의 기준을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가 보면 될까요? 서울에서는 한 12년 차도 준신축 아닐까요? 특히 강남에서는 한 12년 차도 준신축 아닐까요? 그냥 없으니까. 사실 준신축도 아니고 그냥 다들 신축인 줄 알고 계세요. 여기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여의도도 쭉 보시면 다 4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여의도샤이나 트럼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0년 좀 안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동네에서 꽤 좋았던 아파트들이고. 그런데 브라이튼 같은 게 신축이 딱 들어오니까 가격을 새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4년이라고 보고, 정부는 6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4년이면 그냥 다 끝난 것 같다. 신축 효과는. 만약에 여기서 한 8년쯤 지나면 처음에 지었던 아파트와 8년 뒤에 지었던 아파트는 그냥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로케이션을 떠나서 그냥 상품은 전혀 다르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맨날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신축으로 몰리는 분위기인 건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입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난 10년간 집을 거의 못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못 돼서 좋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는 그때밖에 없어요. 십몇 년 전에 지어놓은 것들밖에.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왜 엘리트라는 아파트를 자꾸 얘기하느냐. 걔네들이 2006년, 2008년 고원절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일 많이 졌거든요. 그때가 다 일기 재건축이라고 해도 될 만큼 5층짜리 있던 데들을 한번 갈아엎고 한 20 몇 층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딱이죠, 딱.
또 한편으로 또 부동산 매도자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5060 세대가 아닌가 해요. 이분들의 주택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은퇴 후 다 팔아도 나는 서울 집은 안 팔겠다 이런 말씀도 또 들리는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실질적인 건지 혹시 원인과 배경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현실적인 결론이시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파시는 거죠. 뭐. 근데 그 나이대에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는 것들은 오래 갑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했으면 그분들조차 무주택이셔야 되는데 그분들조차 집은 다 있거든요. 특히나 좋은 데에 집 다 갖고 계시거든요. 좋은 데 집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안 파시는 것 같고. 예전에 많이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5060이 은퇴하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괴멸돼. 5060의 자녀들이 슬슬 결혼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결혼한다고 뭐 전셋값 만들어준다고 하셔가지고 집 팔고 그 돈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안 해주실 거예요. 야, 나도 살아야 된다 이러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안 파는 거죠. 그렇게 팔았다가는 나의 100세 인생에 40년, 50년 남는데 난 뭐 어디서 살지? 그러니까 안 파는 것도 있고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은 이미 다 은퇴하셨고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은 586들이죠. 586들이 은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정년 연장 같은 거 얘기들 하고 계셔서 그러면 더 안 나오겠죠, 시장에. 네. 자, 그럼 조금 더 멀리 한번 볼까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적이죠. 미치죠. 미쳐요. 인구를 늘려야 되죠. 근데 인구를 늘리기 쉽지가 않죠. 자녀를 잘 안 낳는 분위기잖아요. 결국은 애를 안 낳아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걸 애를 낳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동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더 학군지의 인기 지역들이 가격이 거기만 더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만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게 한 적어도 6년 이상은 더 지속될 겁니다. 왜냐면 출산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구조 바뀌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고 개인들의 삶도 점점 더 부유한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주거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간다 치면 상품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난 20년간 맨날 국민주택만 짓고 있으니까 이 국민주택이라는 말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는 84까지만 살아? 이렇게 정해진 거. 그리고 전용 8호 초과되는 순간 뭐 집 살 때 세금도 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변함없어요. 어떤 가치를 담아놓는 목적에서 부동산만큼 돈을 많이 담아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금융자산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돈을 날리는 이유는 평생 금융자산에만 넣어놓기 때문이고 금융자산으로 한번 벌었을 때 부동산으로 한 번씩 옮겨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큰 돈을 담아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딩들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뒤에도 빌딩 사진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 뭔가 큼직큼직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파트도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디다 많이 담아놓을 수 있느냐를 보셨을 때 가치는 점점 여기가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지난 한 10여 년 전에는 이걸 분산시켜 놓는 정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답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뀔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꿀 변수나 요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좀 지켜보면 될까요? 정책적인 면은 나와도 법률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대통령령이나 뭐 시행령으로 될 게 아니라면 큰 기대가 없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막상 지금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는 도대체 언제쯤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할 거냐. 제가 어릴 때 생각을 자주 해보는데요. 그때는 1가구 2차량은 중과세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사라졌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출근해야 되는데 차 2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과세야. 다주택 악마화라는 게 좀 끝나야 되는데 우리 집 살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지금 인구 감소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다 있는 과정에서 다주택 악마화가 내놓은 결론들은 좋은 데만 가고 나머지가 그냥 다 황폐화되는 일.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임대차 시장도 다 이상해지고 있어서 임대료도 자꾸자꾸 올라갈 수 있는 일. 전 다주택 악마화야말로 정부에서든 누구든
집 많이 가진 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은 안 바뀐다. 착공하는 것만 보셔도 안 늦은 것 같아요. 계획 발표는 그냥 문서 속에 주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기고 안 생기고는 옛날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연결되는 지하철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약간 클러스터가 돼버렸어요. 우리 애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도 대치동에서 시키는 게 편해요. 그래서 거기 사는 게 편한 거지. 이게 꼭 뭐 여기서 하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